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뉴욕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의 김동석 대표를 연결해서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워싱턴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단행을 해보았지만은 역시 상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상원에서는 뭐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 쪽은 강행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 전문가들은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하튼 결론적으로, 상원 탄핵이 부결이 되니까 트럼프는 살아났다, 이렇게 분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예상됐던 거지만은, 이 부결이 되자마자 트럼프는, 정치권 복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주변에 모인 미국의 극우 정치 세력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유튜버들이라든지요. 예, 그다음에 네. 백인 우월주의라는 걸 가지고 조직이 돼 있는 인종주의 단체들은 지금 플로리다 트럼프 있는 데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걸 민주당이 모르고 이거를 통과를 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단지 공화당 쪽에 지금 중심 세력인 트럼프 정치 세력, 트럼프 지지층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치권에 복귀하는 것들을 봉쇄를 하려는 전략이 있었던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마지막 상원에서 탄핵 투표를 할 때에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층들이 트럼프가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의회를 진입해서 이제 난동을 부린 거를 영상물로 만들어서 많은 그 미국 시민들한테 이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홍보하고 트럼프를 커버하는 거에 대한 그런 효과는 냈다. 지지층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아직 건재하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지금 하원 원내대표는 소문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2번씩 전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고 이미 저런 진짜 이 정치권을 어지럽히고 나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화당의 이 세력이 지금 눈치를 너무 많이 보죠. 미치 매코넬 같은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이거 아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 거의 범죄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정도로다가 트럼프의 정치 복귀 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닌 부분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범죄 사실을 따지는 이런 소송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서 다시 탄핵을 강행을 하고 상원에서 부결이 됐지만은 그 가운데 조사된 거에서 나온 범죄 사실 같은 것들이 플로리다나 그리고 또 뉴욕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는 그 범죄 죄를 묻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거다, 이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여하튼 결론적으로 트럼프 잔해가 워싱턴엔 아직 남아있고, 사실 아시겠지만은 물러가는 사람은 빨리 깨끗하게 흔적 없이 물러가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빨리 권력을 잡고서 새롭게 이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워싱턴에 트럼프 잔해가 남겨 있고, 트럼프는 정치 복귀를 하려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이제 워싱턴의 모습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리하는 게 아직까지 워싱턴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의 메인 이슈다. 워싱턴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 달 동안의 성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위스콘신 미러키에서 CNN 타운홀 미팅에 거기까지 갔어요. 네. 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서 첫 번 공개적으로 시민들과의 자리였는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고 국정 아젠다도 잘 정했고서
뭔가 그래도 자리가 잡힌 모습으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어제 첫 모습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원래는 뭐 공화당 쪽하고 트럼프하고 경쟁이고 격렬하게 싸움을 했지만은 이 자기 당이 결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불안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버니 샌더스 쪽하고 버니 샌더스 의회의 민주당의 세력들하고서 이렇게 두 갈래가 있는데 이 선거에서 이긴 게 결론이 나고 인수위 꾸린 데에서 고위직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버니 샌더스 쪽이 선거에 적극 협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어가지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취임을 하고 한 20일 이상 이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하고서 집행을 하고 대통령 명령으로 내는 게 이거를 좀 잠재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민주당 안이 굉장히 안정되고 조용합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나 리사 워렌 같은 당 안에 좌파에 있던 이 세력들이 지금만 같아라. 테이블 위에 우리가 아직 있다. 버니 샌더스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바이든 대통령하고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성적표 무난하고 안정되게 권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은 뭐 지금 이 외교 안보 정책에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움직임이 보이긴 있습니까? 아직 없죠. 이게 사실 권력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좀 한 2, 3주 지나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게 없는데요. 사실 조 바이든 정부는 경험이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죠. 8년 동안 부통령을 하면서 백악관에서 훈련이 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큰 나라, 특히 전 세계를 리드해온 미국이 이 외교안보 쪽에서는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한 4년 동안 그 세계가 어떻게 변했고 미국이랑 어떤 관계를 가졌고 여하튼 미우나 고우나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임 정부가 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외에 외교나 안보 이슈가 아닌 거는 비교적 세링을 해가지고서 이 출범을 했는데 외교 안보는 어떻게 시작돼야 될지 아직 정책을 검토 평가하는 중이죠. 리뷰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지나면서 이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백악관의 NSC가 이제 겨우 세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일 취임하고 28일 날 첫 NSC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고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장관급들을 다 와가지고 시작되면서 각 부처 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워싱턴 이너서클에서 내용들이 나가는데 이제서야 NSC가 작동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각 나라에서는 과연 한국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어프로치할 건지 가장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보여지는 거는 외교 안보 정책에 보여지는 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키신저 국무장관,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 할 때 실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신저가 백악관에 있을 땐 백악관이 중심이 됐고 키신저가 국무장관이 될 때 국무부가 중심이 됐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생각보다 실세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국무부 중심으로 짜여지는데 지난 주말에 국무부에서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블링컨 장관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국무부도 이분이 신중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준비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한 일주일 더 필요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중에서 북한 문제도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중요하지만은 북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놓고서 아시아에서 이에 관련된 나라들하고 우리가 지금 정책을 조율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지금 한참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고 아마 물밑으로다가 일본의 의견이나 한국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중국을 대응해가지고서 인도나 호주 이런 쪽하고서 물밑에서 열심히 지금 대화 중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자, 지난주에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다시 상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회기 때 하원은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폐지가 돼버렸거든요. 폐기가 돼버렸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이번 회기에는 과연 상원까지 통과가 가능할까요?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는 상원에서도 이게 패스됐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네.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관이 이게 한국 관련해서는 가족 문제는 인권 문제라 그래도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 워싱턴에서 가장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에 북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족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상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무부에 있는 대사급 이거 일만을 할 수 있는 대사급을 하나 예산을 만들어서 그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해달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데 법안의 내용은 이전하고 같습니다. 네. 맞는데 이게 지난 회기에 상정을 시켰던 뉴욕 지역구인 그레이스맹 의원이 상정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하자고 우리가 제안을 하니까 공화당 의원 한 명을 또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소당 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얼른 우리 영킴 의원을 제안했더니만은 예. 그레이스맹 쪽에서는 초선보다는 영킴 의원이 초선이니까 그래서 이게 중진 의원을 하나 찾느라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상지역구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설득해가지고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4명의 한인 의원들을 포함한 21명의 공동 발의자를 만들어서 올라갔죠. 저는 상원도 통과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북한 관련해서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 문제는 가족의 문제고 미국 시민의 인권의 문제라는 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데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되는 일이고 이번 회기에 이게 법제화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워싱턴에서 보실 때 지금 미국의 새 정부와 한국과의 관계 시작 이게 뭐 어떻게 잘 돼간다고 보이십니까? 글쎄, 한국이 이게 반복해서 잘못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바이든 새 정부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게 북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북한의 문제,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한 거가 어떻게 될까? 싱가포르 회담은 한국에서는 성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꾸 싱가포르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 정부가 문재인 정부 보고 박근혜 정부가 한 것 중에서 이건 했으니까 아직 세링이 되기 전에 그걸 자꾸 졸로 능격이 되잖아요. 그래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이 제자리를 찾게 되니까 보건 문제가 어떻고 기후 변화가 어떻고 한국이 이런 걸 잘했으니까 이런 걸 같이 하자. 바이든 리더십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들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워싱턴에서 볼 때는 너무 자의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통화할 때 한국의 대통령이 그 얘기만 하셨어요. 이 보건, 미국의 이 감염병, 기후 변화, 그 동맹 관계를 더 결속해가지고 우리 한번 미국의 리더십 중심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해가지고서 통화가 됐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 그래서 저는 그 워싱턴하고서 뭔가 일을 잘 협력해서 하려면은 서울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워싱턴의 눈으로 워싱턴을 보면서 어느 나라고 권력이 초반기에 접촉점이 잘 돼야만 이게 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 미주동포들이 만들어낸 가족 문제가 너무나 좋은 거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는 법으로다가 가족 문제를 인권 문제를 북이랑 교류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한국에서도 북이랑 교류를 하려면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가족 문제 이거는 미국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도 들면서 훨씬 더 미국의 사정을 케어하면서 한국이 바이든 정부랑 시작을 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거고
그게 더 바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